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의 박사의 통통통입니다. 자, 2023년 들어서 물가가 안 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택배, 우리나라 택배도 30년이 넘었는데 택배 단가, 가격 지금 3년 연속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택배 인상 우리나라 빅3, 빅4까지 다 올렸습니다. CJ대한통운 2021년, 22년, 올해 2023년 1월 단가를 올려서 400원 이상 올렸습니다. 자, 2위, 3위 하고 있는 한진과 롯데, 4위 로젠도 지금 3월부터 단가를 올린다고 합니다. 자, 고물가 시대에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진짜 주변에 임금 인상이 아니라 임금은 동결되고 물가 상승은 모든 것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택배 요금 줄줄이 인상, 우리 현실 어떻게 갈까요?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2023년은 택배뿐만 아니라 물가가 다 올라갔습니다. 2월달, 3월달, 앞으로 상반기까지 물가 상승의 고공행진은 고물가 시대. 우리가 계속 지금 어디까지 갈까요? 한번 좀 진행해. 자, 택배는 일반적으로 저도 택배를 한 30여 년 가까이 지켜보고 20년 이상 실무를 지금 진행하다 보면요. 택배는 구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택배 본사가 있고요. 본사는 지점하고 계약을 합니다. 또 지점은 1톤 탑차를 갖고 있는 영업소장과의 계약 방식이죠. 이게 이 3중 구조에서 우리가 배달하는 거를 딜리버리 하는 거를 우리는 배송이라고 그러고 또 영업을 해서 따오는 걸 갖다 우리는 가져가는 집합니다. 이 요일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근데 이런 택배가 연속으로 지금 임금은 인상하고 또 파업하는 상황까지 진행됐습니다. 택배비 우선 임금 단가 인상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통운은 2021년 4월 250원, 22년 1월 50원, 이번에 2023년 1월부터 122원, 한 400원 이상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통운 포함해서 이 한진 3% 인상해서 100원 인상했습니다. 기업 고객 대상입니다. 롯데글로벌 로지스틱스의 롯데택배 2023년 3월 6일부터 기업 간 택배 요금만 최대 17.85% 인상한다고 합니다. 자,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로젠입니다. 로젠은 2023년 3월부터 평균 2%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자, 모든 것의 주요 요인은 유류비가 증가한다. 또 임금은 최저임금은 올라간다. 또 고정비가 늘어난다. 해서 지금 이게 임금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택배는 우리나라 이제 어떤 요일이라는 게 있는데 거리라든가 이에 따라서 이제 그 등급 구분이 있습니다. 물량을 많이 주는 거에 따라서 지금 가격은 좀 저렴하게 떨어지는데 이 부분이 결국 계속 지금 종합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17.85%로 올린다는데 의류업체, 창고, 유통업체로 가는 납품 물량에 대해서 올린다고 했고요. 또 심지어는 기업이 소비자에 전달되는 인상은 없을 것.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물가가 오르고 택배 요율이 지금 3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슬금슬금 올라갔거든요. 택배 단가 너무 저렴하다 했는데 최근에 저렴하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물량이 많아지면은 인력도 투입해야 되고 인프라 투입해야 되고 계속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 상황이 지금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택배가 올라가기 전에 여기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달앱 시장, 여러분들이 이제 뱀이라든가 쿠팡이츠라든가 최근에 이제 야쿠르트가 구제를 해줬던 부릉 스테이션, 모든 부분이 이제 앱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서 또 기후 조건에 따라서 지금 배달앱 시장의 가격은 이미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지금 롯데도 거리별이 이제 멀어지면은 150km 초과할 때 50원, 200km 100원, 255km 이상 되면 150원을 지금 추가할 방침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사항은 지금 계속 지금 올라갈 것 같고요. 이미 올라간 택배 2020년부터 22년까지 지금 계속 올라가서 23년 택배 올라갔지만은 물량 사항은 어떤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1992년, 93년부터 택배가 시작돼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30년이 훨씬 넘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최근 2019년에 27억 8,900만 개가 2020년 코로나 시작하면서 집앞 배송 계속 늘어났죠. 33억 7,300만 개, 17% 증가. 2021년 36억 2,900만 개, 7% 증가. 2022년에는 최종 데이터가 이제 한 2월 지나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데이터 37억
6,285만 개입니다. 그럼 이제 12월 한 달 데이터를 넣으면은 약 39에서 한 40억 개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택배 물량은 아마 올해는 정체될 것 같습니다. 작년 4분기에서 CJ대한통운이 마켓쉐어 한 40% 이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진, 롯데가 지금 2, 3위를 쫓아가고 있는데, 이미 4분기에서 지금 실적들은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택배 요율 인상으로 인해서 매출 규모는 올라섰습니다. 그렇지만 1분기 상황, 그렇게 2023년에 물동량 정체로 인해서 이렇게 녹록하지 않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기업들이 단가를 올려서 어느 정도 지금 수익 구조는 가져갈 것 같은데요. 뭐 이 상황으로 계속하면은 택배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택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번호판, 자, 우리나라는 이제 택배 운송을 하려면은 영업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보십시오. 택배라든가 영업하는 게 다 영업용 번호판이 아니거든요. 그 이미 증차시켜서 택배는 배짜 번호판을 갖다가 해서 올렸는데요. 주로 최근에 이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택배 1톤 탑차 안에 실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배 여우수량들이 지점에 갔다가 한 번 실어갖고 배송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라우팅 동선에서 시간대별로 빨리 동선 거리를 계산해서 택배를 한번 델리버리 하고 나서 또 한 번 가서 또 로딩해서 이제 택배를 갖다 상차해서 하면서,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공간이 많이 비면 어떻죠? 집화 물량, 영업해서 가져가는 집화 물량을 뭐 많은 수량을 태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우리 한국의 지금 택배 현실입니다. 근데 한국의 택배는 여러분들도 지금 쿠팡에 관해서도 얘기를 많이 질문하는데요. 자, 쿠팡은 전국의 네트워크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일요일도 없이 쿠팡은 새벽 갖다 주고 낮에 갖다 주고 밤에도 갖다 주고 놓고 갑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택배는 1992년 시작한 이래 일요일은 무조건 쉽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날 택배 물량이 폭증하고, 터미널 가서 우리가 이제 구정이 새해라든가 추석 때 되면은 그냥 물량이 전후 2주 전부터 택배가 비상사태가 걸리는 게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차량을 1톤 탑차해서 최근에 이제 택배 번호판, 배 번호판 2.5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등장하는데요. 화물차의 대폐차, 대차하고 폐차에 관련된 업무 처리 개정안이 2023년 2월 중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6년 이상 운행한 경우에 대폐차 범위는 1.5톤에서 2.5톤 적재 중량으로 지금 다시 전환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기존의 택배차로 등록 가능한 모델,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보면 현대차 포토2, 기아 봉고 2, 3 등 1톤급 소형 화물에서 향후에는 점차 규모가 큰 현대차, 라이터 2.5톤, 네로우캡, 타타 대우 더센 2.5톤, 이스지 엘프 2.5톤 모델도 배 번호판을 달고 지금 영업을 할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전국에 이제 택배 등록된 택배차는 한 4만 8천, 5만 대가 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차량이 5년 초과한 것이 이제 반수 이상. 우리나라 이제 차의 연령을 갖다 우리 차량이라 그러는데, 전국에 운전하면 11톤이라든가 그 장기 노선을 띠는 수송 차량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차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차량이 최소 10년은 넘었다 그래서 노후화된 차량 같은 경우는 자꾸 신차로 좀 바꿔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에 운송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전환되지는 않을 것. 그만큼 이제 사용하는 연도도 있고 감가상각도 있고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배 1톤 탑차에서 점차 2.5톤으로 준중형 트럭 신규 시장이 열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택배 물량은 왜 정체되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 3년 동안에는 집 앞에서 그냥 배송하면서 택배요 하고 이제 놓고 한 세상이 됐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해외여행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이동의 제한, 마스크도 뭐 지하철 외에는 이제 거의 마스크가 뭐 어떤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전의 상태로 점차 서서히 움직이는 세상이 됐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까지 내년 상황 보면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1, 2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부로 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물건도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택배에 의존했던 물량, 이미 이제 소비가 2022년 4분기부터 데이터를 보니까요. 참고로 이커머스 시장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는 206조 원 정도로 지금 추정돼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5% 정도 증가하면은 220조 원 내외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시장 규모가 늘어나야지 택배 물량도 느는데, 거의 이상한 거 연동해서 택배 물량은 40억 개 이상 하면서 그렇게 큰 폭의
증가세는 보이지 않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배 기업들도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글로벌로 많이 거점 전략을 해놨기 때문에 빅3 대한통운, 한진, 롯데 글로벌 로지스틱스 초국경 택배 시장이 지금 트랜스포트 인텔리전스의 자료에 의하면요. 전 세계 2021년 100조 원 시장 규모 2026년에는 175조 원까지 글로벌 시장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지금 이머징 마켓 강한 쪽 아세안 시장 쪽으로 지금 공략하면서 아니면은 우리하고 문화가 유사한 도심 집중형으로 지금 글로벌 택배는 거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확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 특성 회사 대표적으로 DHL, FedEx, UPS, DB 쉔커 이런 글로벌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 직구, 역직구에 큰 물량을 갖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 시장 규모가 커지는 이커머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한국의 물류 기업들도 점차 사업 영역 확대와 물량을 좀 확대해 나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자, 택배 30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는 2, 3년 동안의 택배 물량이 거의 27억 개에서 한 13억 개가 늘어났네요. 그렇지만 이상 앞으로 소폭 정체하고요. 그 다음에 택배에 관한 단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택배 본사, 지점, 영업소장의 어떤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우리가 뭐 최근에 택배에 대해서 파업도 계속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파업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노사 간에 잘 협력해서 결국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소비자 쪽으로 이게 다 가격이 프라이스가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갖다가 택배 생활 밀착형이 된 또는 생활 편리형이 된 택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철이의 통통통 이번 방송은 택배 2023년 물가 올라가는 것 같이 택배도 계속 3년 연속 올라가면서 이상의 택배 물량은 정체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소비자가 있어야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 고객이 있어야 우리가 진행하듯이 택배도 결국은 움직여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택배 영업 기사 배송 기사분들 항상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택배를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택배 우리 생활에 너무 중요한 택배이기 때문에 잘 돼서 지금 임금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간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노사 간에 잘 만들어서 진행해서 풀어나가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